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쌤이에요. 오늘은 베스트셀러 책 먹는 여우의 두 번째 이야기, 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이에요. 어린이 책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 책과 독서를 기발한 이야기로 담아낸 책 먹는 여우는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인기가 여전합니다. 한층 더 풍부해진 이야기로 탄생한 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에서는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책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책을 먹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제일 맛있는 책을 직접 쓰게 된 여우 아저씨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책 쓰기로 백만장자가 된 여우 아저씨, 새 소설을 쓰다. 여우 아저씨는 정말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탐정소설 제키마론 시리즈는 출판이 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지요. 덕분에 여우 아저씨는 더 유명해지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여우 아저씨는 숲속에 큰 집을 한 채 사서 남부럽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물론 변함없이 글을 썼어요. 여우 아저씨가 쓴 책이 제일 맛있기 때문이었지요. 여우 아저씨는 작가로서 봄과 여름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모으러 다니느라 바빴어요. 여우 아저씨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번쩍 뜨고 코를 킁킁거리며 신기하고 독특한 것들을 찾아다녔어요. 이야기 모으는 작업은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다니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꼼꼼히 적었어요. 그러다 신기하게 보이는 물건은 글감으로 쓰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이렇게 모은 것을 아저씨의 이야기 창고인 지하실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겨울이 오면 여우 아저씨는 새 책을 쓰기 위해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지요. 여우 아저씨는 이야기 창고에서 글을 쓸 때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글을 썼어요. 해마다 이런 방법으로 여우 아저씨의 제키마론 시리즈는 새로운 모험 이야기로 완성되었답니다. 정확히 5시 40분, 빛나리 씨가 여우 아저씨의 집을 나설 때였어요. 창고에서 끔찍한 비명이 울렸습니다. 빛나리 씨는 재빨리 창고로 뛰어내려갔어요. 맙소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야기 창고의 모든 책들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큰 충격을 받은 여우 아저씨는 결국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빛나리 씨는 재빨리 가방에서 여우 아저씨의 소설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잡지를 꺼내 기절한 여우 아저씨의 코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여우 아저씨는 금방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여우 아저씨가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빛나리 씨는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체 도둑이 어떻게 들어온 거지? 내가 모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나는 망했어! 평소 범죄 스릴러에 관심이 많았던 빛나리 씨는 직감적인 촉으로 아주 예리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책꽂이 아래 바닥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법 큰 구멍이 깊숙이 뚫려 있었어요. 빛나리 씨는 놀라운 추리력을 발동시켜 누군가 밖에서 땅을 판 후 여우 아저씨의 이야기 창고에 침입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우 아저씨는 빛나리 아저씨의 말을 듣고 구멍에 소리쳤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어떤 어리석은 도둑이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하겠어요. 이상한 경찰관. 빛나리 씨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은 집안을 샅샅이 살펴본 후 이렇게 말했어요. 까다로운 사건이군요. 그러니까 도둑 맞은 물건이 뭐라고 했죠? 내가 모은 이야기를 몽땅 도둑 맞았소. 뭐라고요? 경찰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경찰관은 이야기 도둑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투덜거렸어요. 여우 아저씨는 잃어버린 물건의 리스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었어요. 빨간 수첩 56개, 낡은 우산 5개,
뱃사람들의 모험 이야기를 담은 상자 1개, 꽤 많이 모은 돌, 수북한 깃털, 지팡이. 처음에 경찰관은 여우 아저씨가 부르는 물건들을 모두 받아 적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여우 아저씨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이봐요, 날 바보라는 거요? 이야기를 도둑 맞았다고? 잊어버린다는 게 전부 이상하고 쓸모없는 낡아 빠진 쓰레기들 아니요? 경찰관은 더 이상 여우 아저씨의 말을 듣지 않고 차를 타고 서둘러 가버렸어요. 여우 아저씨는 경찰관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럼 우리가 도둑을 직접 잡아야겠어. 난 탐정소설도 써봤기 때문에 분명 도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여우 아저씨는 곧바로 빛나리 씨에게 작전을 설명해 주었어요. 빛나리 아저씨는 짜릿한 모험이 될 것 같아 벌써부터 어깨가 들썩했답니다. 여우 아저씨는 빛나리 씨가 입고 있던 스웨터를 보고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번 작전에서는 자네의 빨간 스웨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걸세. 그러고는 재빨래 빛나리 씨의 스웨터에서 털실을 풀어내어 여우 아저씨의 배에 단단히 묶었어요. 털실은 아저씨와 빛나리 씨의 서로의 생사를 확인시켜줄 연결고리였어요. 여우 아저씨는 도둑이 파놓은 통로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어갔고 통로 끝에는 지하 도로가 보였어요. 고약한 냄새로 여우 아저씨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정신을 가다듬고 아저씨의 소설의 주인공 제키 마론 탐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에 집중해 보았어요. 제키 마론 탐정은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골똘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코를 킁킁 거렸을 거예요. 냄새만큼 믿을 만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여우 아저씨는 생각했어요. 소설 속 영웅 제키 마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제키 마론의 추리력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자 고약한 냄새 속에 뭔가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 냄새는 바로 아저씨가 정말 좋아하는 책 향기 냄새였어요. 여우 아저씨는 책 향기를 따라 수백 미터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단단한 철문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철문에는 익숙한 우산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문고리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바로 도서관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책 향기가 난 거였군. 그러나 여우 아저씨의 수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향기로운 책 냄새를 맡으니 군침이 돌았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힘을 내기 위해서라도 작은 책 한 권을 먹기로 마음먹었어요. 막 책을 먹으려고 할 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아저씨의 귓등을 스쳤어요. 내 생각이 맞았어. 또 당신이군요, 여우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여우 아저씨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에? 또 나라고요? 지난 몇 년 동안 빌린 책들을 항상 제때 반납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도서관에 몰래 들어와서 그때처럼 책을 먹었잖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사서가 쉬지 않고 퍼붓는 바람에 여우 아저씨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정신을 차리고 이곳에 오게 된 자초지종을 사서에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사서는 여우 아저씨의 책 제키 마론의 열혈 팬이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여우 아저씨와 사서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인 채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머리 위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를 보니 천장 구멍에서 종이가 팔랑팔랑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종이 조각을 살펴보았어요. 내 이야기잖아! 여우 아저씨는 천장을 올라갔어요. 천장 위에는 책을 잘게 가른 종이 뭉치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생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생쥐는 글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생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글 쓰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아무리 생각을 굴려봐도 써지지가 않아. 수첩에 적혀있는 것들은 또 뭐라고 쓴 거야? 알아볼 수가 없잖아. 생쥐는 점점 흥분해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것을 본 여우 아저씨는 이봐, 그 수첩은 내 거라고. 여우 아저씨를 본 생쥐는 종이 조각들을 공중으로 뿌리더니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서가 달려와 빠르게 생쥐의 꼬리를 잡았어요. 몽털 씨의 고백. 몽털 씨는 책을 너무나 내고 싶어서 꾸민 일이라고 했어요. 책을 좋아하지만 가난해서 책을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우 아저씨처럼 책을 내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막연히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을 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글을 잘 쓰려면 나만의 스토리가 많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여우 아저씨네 이야기 창고에서 아이디어를 빌린 후 바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몽털 씨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을 벌인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럽기 때문이었죠. 여우 아저씨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몽털 씨에게 한동안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작가 수업을 받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어요. 사서는 진짜 도둑에게 작가 수업을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벌로 도서관의 사서 일을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여우 아저씨는 몇 달 동안 몽털 씨에게 소설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몽털 씨의 실력은 늘 제자리였어요. 소금과 후추로 양념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몽털 씨는 도서관 일에는 아주 잘 적응했어요.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기록하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몽털 씨는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가 많아졌어요. 사서도 이제는 몽털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몽털 씨에게 소설 쓰는 법을 그만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우 아저씨의 책을 다시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야기 잘 보셨나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이야기 도둑 몽털 씨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우 아저씨의 책 읽기가 포인트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글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나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모으고 나의 글쓰기에 잘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우 아저씨와 도둑 몽털 씨의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였어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우리도 여우 아저씨처럼 맛있게 책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